네, 올해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야, 이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이 벌써 4년이나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대표팀은 아시안 게임에서 2010년 광저우,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3연속 금메달을 따면서 많은 선수들이 또 병역 혜택을 받고 또 국가대표 차출로 인해서 FA 일수도 땡겨지는 등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야구계가 아시안 게임으로 인해서. 그래서 올해 아시안 게임도 이 지난해 도쿄올림픽 아쉬움을 좀 딛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대표팀에 LG 트윈스 선수들은 몇 명이나 들어갈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아시안 게임 관련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아시안 게임 대회 기간은 9월 10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대회 기간 중에 리그 중단이 되지 않고, 아마 이제 대표팀이 소집이 돼서 손발을 맞추고 훈련을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것까지 합치면은 9월 초부터 아마 9월 말까지 대략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대표팀 사출로 선수들이 좀 빠지게 됩니다. 만 24세 이하나 입단 3년차 이하 선수들로 구성할 예정이고, 와일드카드, 그러니까 뭐 24세가 넘어가는 선수들에 한해서는 국가대표팀 기술위원회에서 아마 뽑을지 안 뽑을지 지금 뭐 대표팀을 이끌어갈 감독이 선정이 되면 감독의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당 3명까지 선발이 가능하고, 금메달을 획득했을 경우에는 병역 혜택이 주어집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가대표팀 기술위원장으로 염경엽 전 SK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요. 염경엽 전 감독은 이 기술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프로 구단의 또 감독도 했었고 단장도 했었고 이 스카우트직도 역임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기술위원장으로는 괜찮은 선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염경엽 기술위원장이 이 국가대표팀 감독을 공개 모집하고 있고, 그래서 2월 중순까지 모집을 한 뒤에 또 후보자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2월 말 혹은 3월 초까지는 선임이 완료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감독, 코칭 스태프가 결정이 되면 아마 이제 선수들도 좀 추려볼 거고, 또 최종 명단은 8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후반기가 시작되고 나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일단 정우영 선수, 굉장히 또 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LG 트윈스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시즌 70경기에 등판을 해서요 7승 3패 27홀드 65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2.2, 지난 시즌 내내 피홈런이 하나도 없던 정우영 선수였습니다. 특히나 전반기에는 조금 주춤했지만 관리를 해줘서 후반기에 또 올림픽 브레이크도 있었고 올림픽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후반기에 더 좋은 공을 던지고 공의 힘도 끝까지 유지가 되고, 정우영 선수가 뭔가 3년 차에 더 성장을 했다, 이 평균 자책점이나 내용 면에서 모두 데뷔 이후에 가장 좋은 내용을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 시즌 후반기에 34와 3분의 1이닝 동안 실점은 단 넉 점밖에 없었습니다. 평균 자책점이 0.76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 대회 끝나고 뭔가 국제대회가 하나 있었더라면 정우영 선수는 뭐 당연히 1순위로 뽑힐 만한 불펜 자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정우영 선수가 뽑힐 만한 이유는 또 푸른색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리그에서 가장 잘 던지는 우한 사이드한 불펜 투수라는 점에서 정우영 선수의 선발 가능성이 아주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강재민 선수도 좋았습니다만 이 전후반기, 이제 지난 시즌을 봤을 때는 정우영의 버금가는 불펜 자원이 리그에 없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좋은 모습을 쭉쭉 우상향으로 보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도 이와 같은, 이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표팀에 제가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이 호텔방 문 열고 동료들을 맞이해야 하는 정우영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문제점은, 이거는 뭐 국가대표팀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LG 트윈스 팀에도 타격이 클 텐데, 정우영 선수가 뭐 지난해 관리를 해줬습니다만 3년간 누적 이닝이 불펜으로 205와 3분의 1이닝을 소화했기 때문에 내년 시즌은 올해만큼 관리를 해주지 못한다면 뭐 본인의 내구성이 버틸 수는 있겠지만 부상의 우려도 있다라고 하는 점은 언제든지 LG 트윈스 팀에 그리고 대표팀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정우영 선수 본인이 뭐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팀에서는 관리를 해주고 또 잘 받아서 내년에 개인 성적도 챙기고 대표팀에 나갈 수 있는 성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미 뭐 면제를 받은 LG 트윈스의 마무리 고우석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63경기에서 30세이브를 기록을 했고요.
평균 자책점은 2.17이었습니다. 분명히 뭐 후반기에 구위가 떨어지고 아쉬웠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동년배 투수 가운데에서는 국가대표 경험이 2번으로 좀 많은 편이고 또 리그에서 가장 빠른 직구 평균 구속을 기록하고 있고 국가대표 경력이 뭐 직전 2대회를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국제 무대 뭐 좋았든 나빴든 경험이 있는 선수를 좀 우선적으로 체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 뽑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 부진이 올 시즌에도 좀 이어지고 고우석 선수는 면제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군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정혜영, 최준용, 장지훈 이렇게 우한 개투에는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인 세 선수도 있기 때문에 고우석 선수가 이 선수들에게 엔트리가 나눠진다면 선발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우영 선수보다 사실은 선발 가능성이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얼마 전에 기사가 났죠. 이민호 선수입니다. 이민호 선수가 올해 규정 이닝도 한번 던져보고 싶고 아시안 게임에도 나가보고 싶다라고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25경기 8승 9패 115이닝 100탈삼진 평균 자책점 4.30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출발이 좀 늦었던 이민호 선수였는데 초반에 좀 오락가락하는 피칭이었지만 그래도 후반기에는 크게 무너지는 모습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나 긁힐 때에는 정말 탈삼진도 많이 잡고 언터처블한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세부직 표면에서 지난 시즌 WHIP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1.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수치가 100이닝 이상 소화한 국내 선수 중에서는 고영표 선수에 이어서 리그 2위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민호 선수의 진화의 성적을 해석해 보자면 평균 자책점이나 이런 건 좀 높거든요. 피홈런도 늘어났고. 왜냐하면은 3자범퇴 이닝을 굉장히 많이 잡습니다. 근데 이제 주자가 나가면 그것이 좀 실점과 연결이 되었다. 그래서 WHIP는 낮지만 나간 주자를 대부분 불러들였기 때문에 이민호 선수의 평균 자책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높다 생각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민호 선수가 대표팀에 갈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은 LG 트윈스 소속팀의 사정상 이 선발 기회가 후보군에 있는 선수 가운데는 원태인 다음으로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도 써있지만 소영준이나 송명기, 신민혁은 KT에도 뭐 엄상백이라든지 심재민, 김민수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경쟁하는 하위 선발들이 많고 NC도 이제 구창모가 오게 된다면 이재학 선수도 그렇고 여러 선수들과 이 선발 한 자리 두 자리를 두고 이 송명기나 신민영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 선발 투수 가운데는 확실히 삼성의 토종 에이스로 올라선 원태인 선수 이외에는 이민호 선수가 그래도 LG에서는 뭐 임찬규와 함께 3, 4선발을 나눠 맡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초반에 기회가 많이 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래도 감독이 선임되고 얼마 안 돼서 좋은 활약을 보이면 나중에 조금 부진해서 뭐 왔다 갔다 할지라도 초반에 쌓은 성적으로도 충분히 국가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민호 선수가 기회만 잘 살린다면 승선 가능성이 좀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지난 시즌 모습으로만 비교해 봤을 때 또 최근 몇 년의 모습으로 비교해 봤을 때 원태인, 소영준, 송명기, 신민혁에는 조금 밀린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두산 베어스의 곽빈이라는 선수도 좋은 투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랑 성적이 좀 비슷하다면 아마 뭐 몇 년간의 성적을 거쳐서 이민호 선수가 좀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올 시즌 대신에 이 선수들보다 월등히 좋은 성적이나 혹은 원태인과 더불어서 뭐 거의 국내 선발 투탑급의 성적을 보여준다면 저희의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그러면 대표팀에 또 무난히 승선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민호 선수도 또 올해 건강하게 로테이션 기복 좀 줄이고 잘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후보 김윤식 선수입니다. 김윤식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에 주로 스윙맨으로 활동을 하면서 35경기 7승 4패 1홀드 66과 3분의 2이닝 평균 자책점 4.32입니다. 2021 시즌 9원승 공동 1위였어요. 정우영, 서진용, 최지강과 함께 9원승 7승으로 공동 1위였는데 9원승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기록은 재량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역전을 한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승부처에서 잘 던져줬기 때문에 긴 이닝을 잘 버텨줬기 때문에
이 7승이나 수확을 한 거거든요. 불펜 투수로서 많은 이닝도 소화를 했고 지난해 선발로서의 모습은 아쉬웠지만 지난해 애초에 이 캠프 초반부터 불펜 투수로서의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불펜 투수 김윤식은 아주 좋은 성적을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올해는 이 5선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제 롱릴리프나 불펜 경험도 있고 선발 경험도 올해 김윤식이 5선발로 올해 자리 잡는다면 승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 유력 후보인 뭐 이일이 선수라든지 김진욱 선수 모두 지난 시즌에 올림픽 출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성적을 낸다면 국가대표 경험이 있는 두 선수 위주로 좀 선발이 될 것 같아서 김윤식 선수가 5선발로 자리 잡는다면 또 대표팀까지 챙길 수 있는 혹은 5선발 경쟁에서 좀 밀려나더라도 개투로서 지난 시즌 같이 좀 좋은 모습을 롱릴리프로서의 역할을 보여준다면 김윤식 선수도 개투로 충분히 나갈 수 있지 않나 가능성은 좀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야수는 또 잠실의 빅보이죠. 이재원 선수가 아시안게임 승선을 조심스레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재원 선수는 지난 시즌에 이미 뭐 퓨처스리그에서는 2년 연속 홈런왕에 등극을 했고요. 지난 시즌 1군에서도 62경기에 출장을 했습니다. 171타석에서 2할 4푼 7리의 타율 그리고 5홈런에 17타점 WRC 플러스가 이제 96.4를 기록을 하면서 또 1군에 뭔가 족적을 남기게 되는 시즌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이재원 선수가 대표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이유는 오른손 타자인 외야수가 이 대표팀 사정상 많이 부족합니다. 거론되고 있는 선수가 이제 삼성의 박승규 선수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재원 선수도 지난해처럼 올해 계속 붙어 있고 살아남고 또 자주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된다면 지명 타자로만 쓸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 또 코너 수비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스타팅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상대 좌완 투수가 나왔을 때 오른손 대타로서 또 좌완 투수의 공을 좀 잘 공략을 한다면 이 오른손 대타로서도 충분히 뽑힐 수가 있지 않나 이재원 선수 생각을 해보고 기회가 좀 많이 주어져서 아시안게임 승선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뭔가 1군에 고정적으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좀 부진하다 싶으면은 언제든지 와일드카드 오른손 타자 외야수를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사실은 국가대표 경쟁보다도 팀 내 경쟁이 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문보경 선수까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지난 시즌 정말 5월에 혜성같이 등장을 해서 전반기에 좋은 활약을 이끌었던 문보경 선수입니다. 신인왕 후보까지 거론이 될 정도였습니다만 이 후반기에는 1할 9푼 1리로 성적이 그야말로 수직 하락했습니다. 안 좋았던 모습이었고 또 후반기에 162타석으로 기회를 아예 안 준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라이징 스타 팀으로 뽑혔습니다만 후반기에는 갈수록 좀 활약이 좀 아쉬웠는데 지난 시즌 그래도 데뷔한 국내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8개의 홈런을 때려냈던 문보경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WRC 플러스도 97.1이었고요. 이 문보경 선수가 만약에 뽑힌다면 문보경 선수가 가지고 있는 출루에 또 중점을 두는 왼손 대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선이 유력한 선수 가운데 좌타자들이 김혜성도 있고 정은원도 있고 이정우도 있고 강백호도 있지만 경기 후반부에 오른손 타자 자리에 넣을 수 있는 대타 자원은 문보경 선수도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루랑 또 3루로 수비를 두 포지션을 볼 수가 있고 유사시에는 2루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또 유틸리티 자원으로도 충분히 선발을 고려해봄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문보경 선수가 공익근무 지금 장기 대기 상태거든요. 이게 또 미룰 수가 없이 영장이 나오면 바로 입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구단도 준비를 하고 있긴 할 거지만 영장이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차출에 가능성도 있지만 그 전에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차출되는데 리스크도 있는 문보경 선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올해 아직 후보군이 다 발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아직 시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정말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음 선수들도 차출이 가능합니다. 이상용 선수 현재 상무 복무 중이죠. 상무에서 시즌에 들어가면 상무의 에이스 역할을 한다면 이상용 선수도 충분히 뽑힐 수 있는 자원이고 아마 상무에서 뽑힐 수 있는 자원들은 이 프로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충분한 인원이 차출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임준형 선수 올해 5선발 후보 중 한 명이죠. 선발로서 계속 정착을 한다면 차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아주 깜짝 놀랄만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이영빈 선수도 문보경 선수와 마찬가지로 타격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자원이고, 또 올해 신인으로 들어온 조원태 선수도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막 엔트리에 들고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한 자리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젊은 대표팀이기 때문에 또 요 네 선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아시안게임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올해 아시안게임도 양사장의 트윈스볼 채널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들어갈 LG 트윈스 선수들 누가 될지 지켜보시면서 올 시즌 보는 재미를 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